이게 한국의 흔한 자전거 도로라고요? 무려 2만 킬로미터를 달려온 영국인 세계 자전거 여행가 휴. 수십 개의 나라, 수백 개의 도로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그 한국의 강변 자전거 길 위에서 그만 페달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2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닌 자전거를 위한 레드카펫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 인천공항에 처음 내린 그 앞. 사람 대신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초대형 수화물 위치를 유창하게 안내한 뒤 로봇은 화면에 조용히 한 문장을 띄웁니다. It is my gift. Please keep the memories. 2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수십 개의 나라를 갔지만 기계에게 이런 디지털 환대를 받아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느껴지는 이 정교하고도 따뜻한 기술력. 자신이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에 도착했다는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를 자전거로 달린다는 것은 전 세계 각국의 자전거를 향한 태도를 온몸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좁고 차들이 바짝 붙어 달리는 위태로운 도로. 동남아의 수시로 끊기는 아스팔트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오토바이들. 유럽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자전거를 타는 인간이란 도로 위에서 언제나 가장 약하고 가장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충격은 단순히 길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도 없이 뻗어있는 새빨간 아스팔트 전용로.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침범하지 않는 완벽한 분리구조. 수백 미터마다 설치된 무료 식수대와 공기 주입기.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로 위에 동등한 시민으로 대접하는 도로 위의 주권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식수대 앞에 잠시 멈춰 수도꼭지를 누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아 한참을 헤매야 했고 동남아에서는 물의 안전을 늘 의심하며 돈을 주고 사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변 자전거길 한복판에 누구나 마음껏 채울 수 있는 맑은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다정함이 공기처럼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자전거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는 웜 샤워스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집을 무료로 내어주는 호스피탈리티 네트워크.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이 따뜻함이 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한국에서 휴를 맞아준 것은 주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주희는 직접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절을 되돌려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낯선 자전거 여행자에게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김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국 남자 한국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희. 이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 식탁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온기가 흐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내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음식과 잠자리. 수십 년간 서구의 계약적이고 비용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무조건적인 환대는 조건 없는 식구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강변 편의점에서 집어든 라면 한 봉지와 김치. 계산 금액은 채 3,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2파운드 남짓입니다. 런던의 어떤 카페에서도 이 돈으로는 커피 한 잔조차 마실 수 없다는 사실. 그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뜨겁게 끓인 라면 국물을 첫 모금 들이키는 순간 그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온종일 페달을 밟으며 소진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뜨겁고 매콤한 붉은 국물 앞에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맛은 스테이크보다 감동적이에요. 진심으로요. 극한의 육체적 소진 뒤에 찾아오는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이 주는 치유. 이는 그 어떤 고급 음식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그 영혼을 달래는 붉은 치유를 단돈 2파운드에 제공하는
저렴한 사치가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강변 자전거 전용로를 달리던 그는 저 멀리 앞쪽에서 자신과 똑같이 짐을 잔뜩 실은 자전거들을 발견합니다. 패니어 100이 주렁주렁 달린 투어링 바이크.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자전거 여행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자전거 투어리스트들이 한국의 강변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서로의 루트와 경험을 나눕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전거 길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스쳐 지나갔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자전거 여행자들이 같은 길 위에서 감탄을 공유하는 나라. 한국은 이제 자전거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글로벌 페달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자전거 길 옆 강변에 텐트를 칩니다. 자전거를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 값비싼 장비들을 텐트 밖에 그대로 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유럽의 캠핑지에서는 짐을 반드시 쇠사슬로 묶어두어야 했고 동남아에서는 캠핑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변에서 그는 태어나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어제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둑이 없다는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약, 그리고 신뢰 자본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타인의 것을 침범하지 않으며 공공의 공간을 함께 소중히 여긴다는 사회적 약속. 그 약속이 이 강변의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자전거 여행자에게 이토록 넉넉한 무언의 안도감을 선물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석양이 내려앉은 강 위로 낡은 철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가 그 다리 위를 천천히 건너갑니다. 뒤로는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쌓이고 강물은 노을을 품고 흐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자면 이것이 영상인지 한편의 그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품위 있고 안전하며 따뜻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미래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공기처럼 당연한 오늘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2만 킬로미터를 달려서도 찾지 못했던 평생을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풍경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